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 글퍼블릭 강의를 맡고 있는 고재윤입니다. 자, 오늘은 글퍼블릭 관련돼서 우리의 한글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각, 그 중에서 특히 극우파들의 입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일본인들이여 망발을 멈춰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신문 기사에 일본의 극우 성향 소설가 하쿠타 나오키라는 사람이 일본 전철에 있던 한글 표기를 보고서, 한글 안내 표기를 보고서 구역질 난다 라는 한국을 혐오하는 트윗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본인들이 한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우리는 논리적 그리고 이론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문자의 문제점입니다. 왜 일본인들이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가? 앞에 사진에서도 잠깐 봤지만 일본인들이 우리 언어에 굉장히 아름다운 디자인이라든가 조형미 이런 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어는 근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의 자음, 모음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로마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어와 히라가나, 가타카나 같은 경우 일본어는 일본 문자는 특히 자음과 모음이 붙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케, 구케, 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자음인 기역, 우리말의 기역과 아가 붙어서 하나의 글자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어가 우리말의 근거가 된다. 우리말에서 많이 건너갔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어는 자음과 모음이 합쳐진 글자. 여기에 CV라고 했는데요. Consonant and Vowel입니다. 일본어는 자음과 모음이 하나의 글자예요. 하나의 글자. 꼭 자음이 가면 모음이 따라갑니다. 물론 모음은 하나로서 존재할 수가 있지만 자음과 모음, 이게 하나의 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이 일본어로 건너갔다는 것을 원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일본어에 가장 많이 있는 섬이라는 우리말이 일본어로 건너갔을 때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섬은 우리말 섬이 있고 한자어 도가 있습니다. 섬도자를 쓰죠. 그러면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 우리말에도 한자어가 한 70%가량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일본어로 건너갔을 때 이 소리는 두 가지 부류로 나옵니다. 한자가 전래됐을 때는 다오 혹은 따오가 되겠죠. 현재 중국어에서 있는 그 섬의 발음 따오, 다오 이런 소리가 바로 일본어로 전래됐을 때 소리가 나겠고요. 순수한 우리말 섬이 갔을 때는 시마라는 말로 됩니다. 저기 무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어학적으로 우리가 조어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상 언어, 물론 이 조상 언어는 그때 시대 기록이나 살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언어학적으로 예를 들어 독일어에서 현재 파테르,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father 이렇게 돼 있으면 독일어와 영어가 원래 갈라지기 전에는 가상의 언어, 이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표기해 봤는데요. P하고 H가 섞인 어떤 가상의 발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독일어에서는 P로 바뀌고 영어에서는 F 발음으로 바뀌었을 거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언어가 가상의 언어다. 가상의 언어지만 이렇게 언어를 구별해 보면 일정한 원칙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 섬이 있으면 자, 섬은 자음, 모음, 자음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음, consonant, vowel, 그 다음에 consonant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하나의 글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다시 여기에 추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음과 모음, 자음과 모음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음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무, 시마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섬. 왜 서무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 모음 같은 경우에 음운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로 소리 나는 게 이로 소리 날 수도 있고 뭐 우로 소리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원래 조상 언어를 따라가 보다 보면 여기에 어떤 원칙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시옷 받침은 혹은 시옷 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미음만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탄생 신화이기도 한데 그 곰이라는 순우리말이 있고 한자가 웅입니다. 웅. 그러면 우리말이 건너갔을 때는 일본어로 갈 때 자음 모음 합쳐져야 되니까 고마 구마 쿠마 이런 식으로 단어가 형성됐을 거라는 걸 추론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 조어 방법이 맞으면 우리는 언어학적으로 아 이게 같은 언어에서 갈라져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보면 섬이라는 말, 섬이라는 우리말이 일본어로 갔을 때는 시마 혹은 다오. 이 다오는 중국 쪽에 조금 가까울수록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섬,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지금 사실은 중국식 발음이고요. 대신에 우리나라의 독도를 일본인들은 닭게 시마라고 한다는 거죠. 시마라는 말은 언어학적으로 볼 때 섬이라는 말에서 건너간 거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맞는가? 이론적으로 이제 다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자, 영어 bright 이 단어가 일본어로 왔을 때 어떻게 소리 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원리나 이론적인 근거가 맞으면 아, 그 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어에서는 STR 세 개의 소리가 한 번에 소리 나는 실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날 겁니다. 이 세 개, 스하고 뜨하고 르가 한 번에 소리가 나는 영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 입장이라면 여기에 전부 다 모음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 뜨, 라, 이, 크 이렇게 되는 거죠.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을 합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어에서는 받침이 우리말 받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도 겐세이 끼지 마라. 겐세이 일본말이거든요. 그럼 이 겐세이가 우리말의 간섭, 한자어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어로 건너갈 때 받침, 비읍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겐세이라는 말 최근 유행어가 됐죠. 일본어에서는 바로 그런 언어학적인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글이 일본에 갔을 때 외국인들이 와서 일본에 있는 우리 한글을 보면 한글이 저렇게 조잡한 글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글은 자음, 모음, 자음 세 개가 겹치기도 하고 또
사각형 틀 안에 그 글자가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삐침 글자라든가 휘어지는 글자, 그리고 조형미적인 아름다움을 갖습니다. 그러면 앞에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받침도 없고 한글은 전부 저렇게 받침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말도 영어처럼 섬이라는 것 글자도 이렇게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세종대왕이 창조할 때 의문적으로 볼 때 한음절의 글자는 한 글자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거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일본어나 일본 문자에서 가지고 있는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글자를 형성하는 방법. 물론 일본에 받침 있는 거야. 뭐 니은 같은 경우에 있죠. 이런 걸 볼 때 더 뛰어난 문자 표기라고 할 수 있는 한글이 일본어의 문자 표기로 되면서 조잡해지는 상황.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아름답지도 않은데 저걸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세계가 하나의 이유처럼 사는 세상에서 문화적으로 볼 때 한글이 조어 정도 그리고 형성되는 디자인이나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아름다운 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전부 무시하고 한글이 있으니 구역질 난다. 물론 앞뒤 맥락이 있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나이가 있고 또 베스트셀러가 된 책도 썼다고 하니까 학자적으로 공부를 했겠죠. 다만 언어학적으로 볼 때 그러한 표현은 정말로 일본 문자에 대해서 제가 막말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까지 있다고 봅니다. 자, 어찌됐건 한글 디자인도 아름답지 않게 하고 있고 한글이 뛰어난 표현 체계를 가진 거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일본어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고 안타까워해야지 구역질 난다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영어로 쓰자는 말도 틀린 거예요. 로마자로 써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로마자로 쓴 표기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인들끼리야 로마자로 후쿠시마라는 섬, 한자로는 우리식으로 읽으면 복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후쿠시마가 될 수도 있고 후쿠시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후쿠시마라는 그 지명을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를 하고 있느냐 이걸 좋다 이거예요. 자, 당신들이 영어로 표기했다라고 하니까 인정. 그러면 로마자로 표기했을 때 외국인 입장, 서양인 입장에서 후쿠시마라는 표기가 돼 있다고 할 때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어 문자 체계를 알면 우리는 후쿠시마 이렇게 읽을 겁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가 욕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뜸을 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FUCK 가운데 손가락으로 발음해도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U가 있어요. U는 영어에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영어에 심각한 욕이 됐죠. 자, 영어권인 사람 혹은 로마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후쿠시마라는 일본 로마자 표기는 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가 차마 이렇게 영어 욕을 할 수가 없어서 순화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슷한 발음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런 법규 심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어와 중국어가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영어 표기를 그대로 해놓을 경우에 일본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 물론 우리말에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의 언어 체계에 의해서 영어 욕도 많이 있고 다르게 읽히는 거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로마자로 일본어의 지명이라든가 어떤 정거장 표기 한 것보다는 지금 한글 안내문을 표기하면 일본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지 손해가 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한글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일본어는 대부분의 경우 한자에서 건너간 말과 우리말에서 건너간 말, 이거를 조어 방법, 즉 조상 언어를 분류하면서 언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명확하게 한국 쪽에서 건너간 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라고 단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저 남방에서 건너온 언어도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영어 발음 표기가 끝나면 중국어와 일본어가 왜 한글로 표기하는 게 이로운지 기술적으로도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현재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 이 강좌가 쭉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중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일본어가 언어학적인 조어를 해보면 우리말에서 건너간 부분 그리고 남방 언어라고 했는데 실제로 남방 언어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아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어 중에서는 뭐 아낙 그리고 앞에서 뭐 찐따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그러한 의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일본어가 이제 섬이라는 특성상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 나라의 고유한 영혼이 담긴 한글 그리고 우리 민족에 대한 혐오의 발언 그것은 감정적이 아니라 이론적이고 논리적이면서 언어학적인 접근도 해본다면 일본인들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한글에 대한 혐오의 발언, 혐오의 말들을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멈추라고 주장합니다. 자, 오늘 한글 구역질 난다 라는 일본인 소설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본어가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